자, 우리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큰형은 아직은 올라가고 있고요. 둘째도 내려오다가 꺾어서 올라가려고 모양새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막내 같은 경우에는 과열권에 접어들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모양새를 잡았습니다. 그죠? 기존에 있었던 여기 봉우리에 대한 고점을 살짝 오버하는 듯한 에너지가 보입니다. 근데 아직은 에너지가 좀 상방으로 돌아주려고 모양새를 좀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여기 고점과 현재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저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중심값은 대략적으로 2727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은 어떤 차트든 간에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 그 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어떻게 점령하는 것인가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2585포인트라는 이 가격대를 상방 돌파한 이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하락세선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방에 대한 에너지를 가져갈 수는 있겠다. 자, 이제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가 코스피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236과 382비율값 요 사이 값을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증시는 밑에까지는 내려오진 않았고 추가적으로 위에 올라가면서 2683포인트라는 가격대를 찍어줬습니다. 아래쪽 파동 에너지를 보시면은 큰형은 외봉을 하나 만들었고요. 둘째는 살짝 다중봉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도 살짝 지저분하게 쓰리봉 정도. 보통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에너지가 누르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0.382배율 값은 웬만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내려오면은 지지받을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전고점 돌파해서 2700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에너지가 상방 에너지를 현재 갖고 있고 주봉상 상방으로 에너지를 돌려고 하고 있는데 일봉상 에너지는 야 잠깐 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은 해봐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놈은 분명히 남아있대.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현금화를 좀 할 수 있다. 대신에 올라가면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이 2727포인트 요 가격대까지 갈 가능성은 여러 두 대 에너지가 단기 과열권에 있으니까 섣불리 따라붙지는 말자. 현재 자리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전고점을 돌파한다, 보내준다.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이 2727 근처에서는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둔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어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요 에너지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을 현재는 열어놓고 있는데 만약에 갔다가 내려오면은 또 땡큐다. 왜냐면 주봉하고 월봉이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지 말고 올라오면 현금화를 하고 눌림을 기다리자. 그럼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현금 비중은 최소 한 40-50%, 50% 이상은 좀 늘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올라오면은 조금 더 물량을 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봉 차트를 잠깐만 보건데 현재 과거에서 봤을 때 매물대는 요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이 매물대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매물대는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오면은 한번 또 저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는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보는데 세력들이 과연 그들한테 수익을 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차트 에너지도 보건데 요 과거에 있었던 매물대도 있고 올라가던 추세선도 있고 피보나치 중심값도 있고 적어도 2700포인트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약간 물량 줄였다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하고 월요일날 만들어지는 패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보고 추가적으로 반등할지를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돌파하든 눌리든 그 다음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음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월달부터 주식을 잘 잡아야 위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 위쪽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분봉 차트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만들어졌었던 상승 쐐기 형삼각 수렴을 만들어냈고 하락 이탈, 되돌림 반등, 재차 하락하다가 올라갔지만 추세선 돌파는 못했습니다. 추세선 근처에서 딱 저항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눌리는데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선이 역별로 내려오다가
다시 정배열로 전환되려고 하는데 상승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장기이동 평균선들을 옆으로 수렴시키려고 모양새를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방에 대한 브레이크가 단기적으로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에너지가 어디로 만들어지든 간에 방향성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는 단기 흐름에서는 이 평행 채널 하락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계획 세운다면 어떤 관점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요 추세선 기준점은 이겁니다. 단 하나의 추세선을 갖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추세선이 깨지는지 마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깨진다, 일단 262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내려온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난 다음에 패턴 다지는 걸 봐야 돼요.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2700 돌파하는 가능성을 바라볼 것입니다. 자, 코스닥 에너지는 코스피보다 분석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뒤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하락 추세선, 또 저 밑에서부터 또 선이 있거든요. 올라오는 상승 추세선, 장기적 흐름에 대한 삼각 수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만들어냈던 짧은 사이클에 대한 삼각 수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 수렴 내에서 우리 코스닥은 왔다 갔다 수렴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다가 조금 더 단기 흐름에 대한 삼각 수렴을 만들어냈고, 현재는 이 삼각 수렴의 상단 레인지를 터치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터치를 했고요. 파동 에너지는 돌아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형 돌죠, 둘째 돌죠, 막내 돌죠. 이것 봐라, 2차 전지 뭐 어떻게 하려나? 1월 달에 있었던 장대 음봉을 상승 장악형 캔들로 만들어서 상방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봉을 보자고요. 자, 일봉상 바닥권은 여기서 한번 찍혔고요. 크게 봤을 때는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곧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런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 현재는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내가 슬쩍 내려오려고 하고, 둘째도 과열권에 있습니다. 근데 큰형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느냐, 내일 또는 월요일날 만들어지는 패턴에 따라서 돌파할 수도 있겠고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뭔 말이지? 그러면 분봉을 보면 됩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은 이것도 요렇게 추세선을 한번 싹 그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추세선을 요렇게 한번 그어봐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코스닥 에너지는요, 별도의 눌림 없이 잘 갔습니다. 물론 과거에 내려올 때 패턴을 보면서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는 이러한 패턴으로 올라왔어요. 60분봉상 파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쌍봉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일봉 차트를 보니까 에너지가 올라가려고 하고 주봉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일이나 월요일날 패턴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계산된 부분이니까 상방으로 턴할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존에 투자론 들으셨던 분들이나 또 우리 돈부차 방송 열심히 보셨던 분들, 또는 많은 행복 보셨던 분들, 제가 이 고점과 이 저점의 786 비율가, 그러니까 870포인트는 살려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격대를 살려줬고요. 여기를 살려줬다는 거는 전고점 근처로 다 왔기 때문에 한번 좀 흔들어도 돌파할 가능성을 저는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 지금 자리는 매수를 잡기에는 좀 저항대 근처이기 때문에 어렵다, 부담스럽다. 만약에 혹시 눌리면은 눌림으로 보고 접근은 가능할 수 있다. 눌림으로 보고 접근은 가능할 수 있다. 대신에 코스닥이 전고점 890포인트 돌파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89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즉각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내리면은 중심값이었던 838포인트 요 정도 레인지는 지켜줄 가능성을 보고, 또는 850포인트는 지켜줄 가능성을 보고 눌림의 매수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재차 올라가도 이 위쪽 돌파하는지는 모르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눌리나 바로 가나 상방인데 890포인트 가면은 정리할까를 고민해봐야 된다. 이트렌드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